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당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인터넷을 탁 키면 항상 탑 뉴스는 국방 관련한 것입니다. 북한 문제, 한미연합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국방 관련한 문제. 그만큼 가장 핫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뒤에 우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군 사령관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잠도 주력하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강인하게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고 국민이 예상과 정책과 신뢰로 지원하고 있으니 나라를 지키는데 확실하게 매진해 주셔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지난번 사드 문제로 한중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국방부 장관께 격려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중 사드 문제 해빙 조짐, 중국 군부 국방부 장관 회담 때 오해 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중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긴장했던 부분에서 많은 해빙 무드가 나오고 각 부처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떠나갔던 요커가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진다. 라고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방부 회담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것은 국민이 바로 뒤에 계신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청 보고에서도 받았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그 미사일을 요격해서 공중에서 터뜨리면 우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셈, 철매2 북에서 5발 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5발을 요격했는데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그린파인 레이더, 엠셈, 엘셈, 즉 상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리 중고도 요격 미사일 정도의 미사일들이 잘못하면 전력 양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사고하시고 그리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방어에서 이제 공격으로 나가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국방, 국방 자주권, 국방 주권 개념 속에서 준비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가 얼마나 센가 한번 볼까요? 이번 10월 15일경에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를 해킹하고 있고 우리 군 작전망이 해킹당하고 있고 엄청난 사이버전이죠. 마약이지 안 팔아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 국방통합데이터 센터가 해킹당해서
1,500만 쪽 분량의 데이터를 뺏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이버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이버 대책, 우리 사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인가. 이작사를 갖습니다. 이작사에서도 사이버 대책, 사이버 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지원을 이야기하고 왔는데 향후 국외 이 사이버 전에 대비한 우리 사이버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철매 그 얘기는 중단된 게 아니고요. 더 나은 방안, 제한된 예산 갖고 그걸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이버는 지금 지탄이 대상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전략사령부 예하에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는데, 전략사령부만큼 키우는 것이 지금 사이버 대책 그 사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SCM 때 그 사이버에 대한 그 정보를 교류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이버는 정치 개입하는 것을 확실히 차단하고 확실하게 키울 예정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예. 외교부 장관이 세 가지 조건에 간 문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에 그 여러 가지 강화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로 어떤 군사적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 성을 쌓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국방 태세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향후에 우리 위협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기 체계는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 이것을 그 관련국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전부 다 국익을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예. 그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오전에 제기했던 홍진호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태세, 전비태세에 검열단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사실관계 쭉 며칠 동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해군 작전사가 전파를 받고 그 수색 활동과 이런 협력 체전 잘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밝히는데 또 전비태세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징계를 위한 전비태세가 아니고 교훈을 얻고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어선이 납포되고 또 국민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몰랐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교훈을 찾는 데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해군 작전사 가서 전비태세 검열하고 징계를 목적으로 한 전비태세보다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전비태세 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서 차관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CM 관련된 걸 제가 점검을 다 읽어봤습니다. 쭉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NPR 태세에 관해서도 의논 항도서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NPR 태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에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CM에서 지금 오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NL 관련해서 조금 예년과 달라요. 우리 장관님이 강조를 하고 미국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이런 표현이고 이전의 표현들은 대개가 NLL 관련해서는 양국의 장관은 주어가 양국 장관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 중요성을 언급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형태인데 9월 23일 날 괌에서 B&B 폭격기가 전개를 할 때 장관님 그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NLL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미 해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해는 준수하지만 그의 제한은 안 받으려고 하는 작전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장관님과 또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견해차가 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견해차 그리고
그 9월 23일 날 미국의 B&B가 전개할 때 장관님 공군총장님하고 의논 있었습니까? 공군총장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합참의장하고는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건 군용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사항은 오늘 이 홍진호 사건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육군총장, 예. 해군총장, 공군총장이 막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일반 국민 인식과 법령체계가 달라서 상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에 개편을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예. 국방부에서도 개혁과제로 잡아놨어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당연히 지금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SCM 관련해서 미래사 창설 문제와 관련해서 예. 합의를 못 이뤘죠. 합의를 못 이룬 게 아니고요. 더 발전시키자고 한 얘기입니다. 금년에 이루고자 했던 합의 문안에 합의가 안 된 걸로 언론도 다 보도가 났는데 장관님 이제는 정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합의를 못했던 건 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원래 기존에 연구되었던 안에 대해 드래프트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더 연구하자고 나왔죠. 아닌데 그게 합의를 못한 겁니다. 그건 제가 제기한 겁니다. 예.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이제 방사청인데요. 그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 두 가지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체상금 문제. 정권도 바뀌었고 또 국방정책, 방위사업 정책이 좀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체상금 문제가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순기능이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 전개 과정에서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좀 누적되어 있어서 지금 관련된 업체나 기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한번 종합 점검을 해서 이 지체상금 문제를 어떻게 털어줄 거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네. 새로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육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진로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놓고 개별 단위로 이걸 좀 덜어줄 거냐 면제할 거냐 이게 개별 이 소송이나 무슨 뭐 법적 제기를 하는 걸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합리적으로 한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관련된 제도를 네. 보완 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제도 자체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지체된 이유가 보면 사실은 단순히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꽤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국가 기관의 책임을 또 인정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지금까지 누적된 지상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어떻게 털고 어떻게 경감해 줄 거냐는 문제가 중요한 그 면제와 정책적 관련된 과제가 기준, 되겠습니다. 예, 면제와 관련된 네. 기준도 있긴 한데 또 이번 좀 더 국감에서 생각하실 문제가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기된 게 이제 결국은 국산화 명품 무기 개발 관련해서 K2 전차와 수리온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됐는데 네네. 그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국산화는 국산화대로 진전을 시키면서도 전력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발휘될 필요가 있다. 좀 네. 지적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봤더니 실제로 이 수리온과 K2는 앞으로도 상당히 해외 수출, 해외 진출이 굉장히 가능한 아주 우수한 무기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내적인 요인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예측 가능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해외 수출도 또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돕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미군 같은 경우도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2025년까지 이제 미군이 쓰고 있는 전력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시에 자체 활용 가능한 그런 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상 전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게 이제 의무화돼 있어요. 몇 년도까지 몇 %. 근데 이게 군사 시설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유사시 전력 확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 국방부 직원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요번에 사드 갈 때 그 골프장에 반 정도는 빈 공터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걸 검토해보자 해서 제일 쉬운 거는 예. 이제 그 병사들이 묵고 있는 주둔지에 예. 낙사라든가 또 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위에 요즘은 보면 예, 예. 공공기관이 다 주차장 위에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낙사의 옥상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런 거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보셔서 예, 예, 그렇게. 이걸 군이 또 활용한다면 훨씬 더 예.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군 사례를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예. 한번 도입하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농해수위 김영건하고 토론을 같이 했는데 민북 지역 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있는 지역에 이 군 진지들 작전 진지들을 예,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 활용하고 있는 진지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쓰다가 버리고 난 이제 구 진지 지역이 그냥 예. 훼손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림청을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예산도 되고 복구도 하고 싶다. 예. 이게 이제 산사태로 이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주로 주둔하는 군인과 거기로 활용하는 농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민통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범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원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는 62% 정도만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중징계 받은 경우는 이 원스트라 제대로 관철을 해야 성범죄가 줄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성범죄에서는 특히 그 예의를 제하고는 너무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그걸 원칙대로만 해야만 이게 성공기가 제대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 보면 이런 범죄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여군이 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좀 늘었는데 어쨌든 군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여군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자살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 군인과 여성 군인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각차가 있는 거죠. 이 측면에서는 좀 그 규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영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군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 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예. 장관님께서도 지난 국감 때 군형법 92조 6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내 최대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군 동성애자들이 올린 글을 보면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관께서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군은 현재 군내 동성애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 숫자로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성애자 군에서 현황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가해자로서 범법 행위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병사들 피해자로서 어떤 그 성추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군지를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특히 이제 군에 신병이 이렇게 전입을 와서 부대 생활을 하면서 야외 훈련을 나가게 되는데 선임병이 고참병이 동성애인지도 모르고 야외 수경을 2인용 텐트에서 같이 잔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은 정말 아들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군 내에서는 반드시 동성애자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국방부 국정감사 때 제가 군 급식용 쌀에 이 허용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할 때는 일부 농창에서 가져온 쌀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전군의 급양대 쌀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보건복지관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 의원님께서 했던 것은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뽑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갖고 다 되면은 의원님께 보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세계 농창에서 다시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지 않았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 병력들이 먹고 있는 이 쌀, 예. 건강 관리와 전투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하루 3끼를 주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있는 쌀, 문제가 있었다면은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체 신속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 한 2주 이상 이렇게 지냈는데 파악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닌가. 지금 다 여러 군데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검사토록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주 이상 이렇게 걸리면은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예.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략물자 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8명, 14년에 16명. 그런데 금년도 8월까지 126명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는 이 현황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의 전략물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반출된다면 우리 군에 입게 될 피해, 또 이러한 물자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갖게 될는지 장관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 진료의사를 보고 저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하나는 전략물자를 확실히 해서 통제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풀어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방사청장님. 네. 예. 이 불법 밀반출이 우리 방위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도 해야 되고 관련된 수사 정보기관들하고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불법 수출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처벌을 굉장히 좀 높여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걸 의원님 지금 안 계셔가지고요. 예. 지금 막 기사가 떴는데, 장관님이 이제 흥진호, 예. 연락 두절, 납포 이런 경위를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또 해군 참모총장도 같은 답변을 국회에서 했는데, 그 보고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고가. 지금 해경발 기사가 좀 떴어요. 그래서 해경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적확한 조치들을 다 취한 겁니다. 해경은. 그러니까 21일 오후 22시 19분 수협중앙의 업정보국으로부터 391 흥진호가 연락이 닿지 않는 통보를 받고 위치 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정확 수색에 들어갔고 이후 52분 만에 오후 11시 11분 이런 내용을 해군 일함대 사령부에 전파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는 동해의 경비를 맡고 있는데 조난과 전복 등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해경의 보고를 받은 해경 본청이 이튿날인 22일 오전 8시 2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겠죠. 총리실, 해수부, 국가정보원, 해군 작전사령부 등 관계부처에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군의 항공수색 통신사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서 예.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에도 전화와 공문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장관님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는데 잠시 잊으신 건 아닌지, 어떻게 보고가 장관에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적시하면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해경은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저 중요한 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고요. 추가로 지금 제가 이게 안 보이는데 이 해경의 1차 상황 보고서, 군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상황 보고서가 지금 이게 좀 공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10월 22일 08시 2분 20초에 이 상황 보고서를 다 발송한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일함대하고 해군 작전사는 부산에 있는데 다 보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고를 안 했는가 하는데 제가 지금 구도로 보고받기로는 그런 사안들이 그 위치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많이 있어가지고 작전사령관은 이거는 그런 종류의 한 건이다 하고서 합참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참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청와대에도 총리실에까지 다 보고가 되는 사안, 국정원에도 보고가 되고 하는데 하필 가장 중요한 군부대 지휘계통에 보고가 안 된다? 이것은 어느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군이라고 한다면은 해군 작전사에 이제 해경에서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 작전사가 지휘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진상을 좀 규명해야 되겠다. 지금 댓글들 올라오는 게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혼란스러워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에? 뭐 이게 나라냐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군 당국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미신쩍 가서 지금 저 밑에서 검역실장을 보내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과 해군 참모총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진위부터 좀 확인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일부 개선사항으로는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장관님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많은 보고를 접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고가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고를 받았는데 잊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8시 10분에요. 정보본부에서 언론에 그거를 확인해갖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8시 10분. 며칠? 27일이죠. 그럼 언론에 난 걸 보고 최초 보고를 받아줬다. 그렇습니다.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끝났어요. 네. 추가 질의 또 해주시면 됩니다.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홍진호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8시 10분에, 27일 8시 10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죠? 네.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정보사령관인가 누구 말씀하시면 정보본부를 통해서 장관님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걸 언론에 난 걸 보고했다고요? 그때 이미 언론에 났습니까? 정보본부에서는 언론에 나는 그 TV를 쭉 확인하고요. 네. 그걸 수집해갖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난 걸 보고했다고요? 예. 그걸 보고라고 합니까? 그러면 언론에 난 거를? 지금 누가 보고하신지 일어나 보세요. 네. 방송에 나간 거를 장관님한테 보고한 거예요?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아니, 왜 아니냐고만 대답해 보세요. 정보사에서 공개 정보단에서 수집한 북한 방송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송 내용을 보고한 거지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그런데 상태죠. 그 시간대 제가 보고한 그 시간대는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한 거죠. 국내 방송에 나가기 전에는 보고가 돼야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국내 방송에 나가는 걸 뭐 보고할 거 뭐 있어요? 방송 보고 알면 되지.
참 답답한 그게 부분이에요. 지금 조중통해서 보도가 되면은 그것은 공개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연합뉴스 같은데 거의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아니 최소한 그보다는 빨리 가야 되는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됐어요. 예. 그걸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우길 일입니까 그게? 군 정부 당국이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언론보다는 먼저 저 장관한테 보고가 돼야지. 예, 그것은 맞는데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나 참 답답하네 정말. 자, 장관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민간어선을 관리한다 그럴까요? 이 조업통제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해양경찰입니다. 해경이잖아요. 그 해경이 책임을 지고 개통을 통해서 다 보고를 한 거죠. 예, 상황 통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군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능을 한 거죠. 일부 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부족한 게 뭔지를 장관님이 지금 검열단을 보태서 보내서 체크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 이거는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경계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계는 해경이 하는 거지 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말씀한 이철희 의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죠. 그러나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 군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보면 대화태 의장이라는 데가 NLL하고도 지금 한참 떨어져 있고 이른바 MCA? 북한 상선 통제구역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부터 상당히 좀 벗어나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군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데잖아요. 아니, 그 공해상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왕래를 하는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지적당할 건 지적당하더라도 지적당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책임지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납포인지 뭔지 뭐 납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네. 어쨌든 북한에 응유됐다가 며칠 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그게 해군 작전사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은 그런 것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니, 좀- 제 말씀은 예, 지금처럼 아예 북한한테 납포가 됐다가 납치든지 뭐든 북한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냐 이 말이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거에 그런 경우에 과거 정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죠?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09년에도 있었고 10년에도 2010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 그때 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 당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경은 뭘 하고 군은 뭐 하고 하는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있으면 안 될 일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면 지금도 아닌 거고 그때도 왕왕 있었으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말씀을 예, 해주셔도 좋겠고요. 하나만 더 저는 군에서 이 동성애자가 동성애 자녀 아니냐를 따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동성애 행위를 통해서 동료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동성애냐 이성애자를 구분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인권 침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아까 하시겠다 그러던데? 본래 법률적으로는 동성애자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행위가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행위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대장이나 초급 간부들이 그런 걸 파악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를 파악하는 게 그거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질의할 때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께서 상군 통합 등 합동성 강화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장관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국방개혁의 방향 그러면 크게 봐서 정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지나치게 육군에 편중된 군 구조를 해공군을 육성해서 균형 있게 만든다.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병력 위주의 이 군대를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꿔서 예, 맞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부사관을 늘리고 그 징병제에 의한 의무 복무 기간은 줄여나간다.
예. 그런 것이 하나의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국방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합동성 강화.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어떻게 국방력을 강화하고 특히 합동성 강화에 4차 산업혁명에 새로이 발전된 그 초진행 초연결로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 네 가지가 큰 맞습니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나갈 방향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합동성 강화 문제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육해공군 사령부도 가보고 뭐 예하 부대도 가보고 하면서 많은 우리 국방위원들이 공감을 했던 것이 현재 우리 군이 평시 관리 위주 운영에 치우치다 보니까 육해공군공이 조직 운영이 좀 경직되고 기능과 조직이 중복되고 비대화되고 합동성이 취약하다 이거죠. 그런데 북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이 배가 되는데 여기에 좀 이 삼축 체계부터 합동 전략과 작전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합참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만 전작권의 그 이전에 따르는 가장 전제적인 조건이 이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때 육군 위주로 이루어진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진 합참이 해전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고 그때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촉발됐었죠.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허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각 학년별로 2주씩 육해 공사를 돌면서 체험, 견학, 단합대회 이게 전부란 말이죠. 이게 합동성 강화의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관학교 통합을 가기 전에 3군을 통합하기 이전에 먼저 장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가진 장교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이걸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다. 그래 1단계로는 각 군 사관생도들이 다른 군의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몇 학점이라도 필수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이수하고 해야 졸업하도록 그걸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합동교육을 통해서 육해공군의 서로 이해관계를 넓혀가면서 상군 통합을 위한 국방개혁안이 서로 연계돼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대학교 가면은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는데 전공 과목 분야는 학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각 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교양 과목에서는 그건 가능하지만 그것은 교양 과목이라는 것은 군인의 기초 소양권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는 그 3군을 통합하는 전 단계로서 장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초급 장교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상군 통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삼축이라든가 이 합참의 작전 같은 것도 그래야 기능적으로 잘 결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육해공군 따로따로 사관학교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에 대해서 한번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16개 전술 항공작전기지 이 문제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군 비행장 중에서 10전투 비행단,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10전투 비행단 안전거리 위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특히 최근에 뭐 언론에 보면 수원 비행장에 있는 미군 탄약고에 열화 우라늄탄이 133만 발이나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안전거리 위반이다. 그래서 만일 사고가 나면 우라늄에 노출된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 비행장으로부터 불과 10여 킬로 내에 40만 명이 제2동탄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그 한미 연합으로 그 탄약을 그 절차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폭발 위험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약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고 오래 두면 그 자체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전거리를 법상 규정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비행장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수원 비행장은 지금 그럴 땅이 없어요. 네, 추가적인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이 전투 비행단을 포함해서 대도시에 있는 공공항 이전이 국민의 생명 자산 그리고 군의 공군력의 강화 실무장 기동 훈련을 대도시에 있는 비행장 지난 20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의 드립니다.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앞에서 우리 이철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흥진호 북한에 납북된 것과 관련해서 이게 1차적으로 해경이 행적을 추적할 책임이 있고 해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일단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서 이 장소가 대화태어장 부근이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해군이 탐지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 그런 건가요? 이게 해군이 북한의 그 잠수함을 포함한 군함들의 이동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계속 추적 감시하고 그러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역에서의 그 잠수함뿐만 아니라 적의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선박의 이동 행적을 추적 감시해야 될 1차적 책임이 해군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지난번에 P3 해상 초계기 타고 이렇게 탐지 추적하는 과정을 실제 시연하는 걸 보면서 되게 믿음이 갔는데 오늘 장관님은 그게 실제적으로 거기는 우리 영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군의 어떻게 보면 관심 바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책임 한계를 따진다면은 어선 통제라든가 어선 아니 책임 한계가 아니라 예. 해군이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탄 그 어선이 북한으로 끌려간 그 행적을 왜 몰랐을까 할 때 해군이라면은 그와 같은 선박의 이동 상황을 다 모든 영해뿐만 아니라 주변 수역에서 감시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몰랐다면 모르는 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알고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갖고 방치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입장은 어느 거예요 그게? 책임 문제를 한다면 해경이란 책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추적 같은 것은 해군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제가 안 지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지라 안 지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북한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과정에 북한의 그 군함인가 하여간 그 선박에 두 척이 달라붙어서 끌고 가는 그 행적을 이게 군의 우리 해군 추적 감시망에 걸렸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 당연히 이상하면 그게 해경 소속이라도 야 우리 선박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대책을 세워라든지 통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역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아예 모르는 겁니까 해군이 그 과정을? 해군이 그쪽으로 가서 한 것은 나중에 항적 조사를 확인해가지고 나가 있는 전력이 탐색 범위 내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하고서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예. 이와 같은 선박의 납북 사실이 없었다면은 그쪽 지역을 통해서 북한의 그 잠수함이나 군함들이 드나들면 우리가 거의 무방비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작전 해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작전 해역에서부터 벌써 60마일 바뀌기 때문에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해군 책임이 아니 아닙니다. 그 이런 얘기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작전 아닙니다. 우리 작전 해역 쪽으로 그 북한 쪽 그 수역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항적을 나중에 조사할 때 확인해가지고 우리 전력의 가시 범위 내내 탐색관 내에 있는가 없는가는 추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 하고 예. 저 앞에서 동성애 부분 나왔는데 이제 군형법에 이게 강제추행 같은 경우가 아니고 서로 좋아서 그 성행위를 하는 경우 계간이라 그러죠. 계간 처벌 조항이 있죠. 그 군형법에 지금도. 96조 2항에 있습니다. 예, 예. 그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존치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저는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존치를 해야 되고 예. 동성애 같은 것은 법적으로는 그 말씀은 없지만 그것이 군대 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고 확산되는 강제성이 건 아니라 서로 아니다. 좋아하더라도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군 병영 안에서의 그 동성 간의 그 성행위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내년에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협상 제가 전략을 지금 트럼프 하기도 대통령 있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우리 장관님-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 낸 게 1991년인데 예. 금년까지 27년 동안 총 방위비 분담금이 15조 8천억이었습니다. 예. 금액도 엄청나지만 GDP 대비 분담금 비중도 우리나라가 0.068%로서 독일은 0.016. 그래 독일보다 GDP 대비 분담금 비중이 4배가 높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역할은 국방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우리는 뭐 방위비 분담금만 냅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 무기를 36조 원어치를 샀어요.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입 국가예요. 이런 이야기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 배석자도. 아니 하고. 이제 이번에 예. 만나시면 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또 방위비 분담금만 있습니까? 직간접 비용 주한미군한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직간접 비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방위비 분담금은 8,100억 원이었는데 직접 지원은 2,900억, 간접 지원 8,800억, 합쳐서 9,80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은 8,100억인데 9,800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네? 방위비 분담금마다 더 많은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나 제세 감면, 무상 지급에서 공유한 토지 같은 것들 말이죠. 합쳐가지고. 근데 이런 것을 미국 대통령이 안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방위비 분담금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겠냐 이거죠. 네? 이런 제가 뭐 미국 무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국방부 처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 직간접 지원을 통계를 2011년까지 내고 2012년부터 그 통계 자체를 안 내요. 무슨 통계 산출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직간접 지원 경비를 전부 산출을 해서 미국 측에게 이걸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당신들한테 지원하고 있다. 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012년부터 이걸 중단을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 이제 팀을 짜가지고 내년부터 지금 예. 활동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협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관련 날 사람도 잡아놓고 다 예. 포함해서 좀 저희들도 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불공정하다고 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적정한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국방장관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에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총 17조 1천억 들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8조 9천억 부담했잖아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가시죠? 예. 그것 때문에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미국이 감히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서 말을 못할 거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또 하나. 네. 우리 일본은 이걸 소요형으로 해서 그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항목별 소요에 실소요를 가지고서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예. 우리는 실소요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총액을 먼저 정해요. 총액을 먼저 정하고 그걸 가지고 항목으로 또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같은 경우 미군이 현금 보유액이 미집행 현금 보유가 1조 1천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일본처럼 우리도 실제 소요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좀 정교한 어떤 협상 어떤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협상에 임해달라. 저는 그냥 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팀을 지금 짜갖고 전략을 지금 구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예, 예. 이런 것은 협상은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당당하게 임해야죠.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저 오늘 자꾸 우리 어선 납포 문제가 나와서 제가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3일 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제 동해 NLL을 넘어서 북한 인근에서 작전을 했을 때 네. 북한이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자기네 경계망이 이제 와해됐다고 판단하고 내부에 어떤 상당한 자중질이나 아니면 문책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약간은 제가 듣고 계시죠? 예. 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동해 경비가 부쩍 강화된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선이 납포됐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최근에 그 동해가 자기들이 경계가 뚫렸다고 생각한 북한 정권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사건 아니냐. 이 점이 제가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사건의 보고가 제대로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어떤 그 관계 기관 간의 협조 문제보다도 적정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진 배후에 어떤 논리가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9월부터 지금까지 전개된 일련의 동해의 군사 정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께서 판단하는 것도 그런 징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에서 북한의 해안으로부터 한 300마일 가까이. 근데 그거는 추적을 해봐야 조사 발표를 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조사하시되 제 생각에는 그 어선이 얘기했던 대화태라면은 거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랜 경험에 납포의 장소가 어딘가 하는 부분도 이게 사실은 근해가 아니라 원해라면 상당히 이거는 북한의 의도된 계획이나 그렇습니다. 작전, 북한식 대비 태세의 산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자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초점이 돼야 된다. 예. 저는 뭐 보고 저 GPS 수신기도 꺼놨는데 그걸 어떻게 식별합니까? 제 생각에는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우리가 소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보자. 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혹시 이 책 아십니까? 예, 이번에 봤습니다. 예, 바로 알아보시네요. 예.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시는 거 보니까 저하고 같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이 책은 지난 10월 9일 날 매티스 장관이
기자들에게 다 읽어보라고 권한 한국 전쟁의 최고의 고전. 이게 폴앤바하가 쓴 This Kind of War라는 책입니다. 제가 10월 9일 날 매티스 장관이 이 말을 하고 거의 국정감사보다는 이 책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매티스 장관이 군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연설 말미에 이 책을 언급한 진의가 뭘까? 이 책을 언급한 진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즉 북한에 대한 전쟁, 군사 옵션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수없이 많은 실패사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 신중하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책을 거론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확합니다. 예. 자, 저는 지금 매티스 장관의 SCM 합의문의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겠다는 또 비핵화가 동맹의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하고 우리가 높이 평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대관리 훈령에 설문을 통해서 병사들에 대한 성적 지향성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동성애자 식별 활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 금지되어 있느냐? 사실은 이 어떤 사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는다는 게 이 동성애 문제의 합리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위험한 사람이라는 난 보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더러운 사람입니까? 다만 군기라든지 단합을 위해서 조금 화합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문회 때 저 장관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군 형법 문제에 대한 제 질문에 그때 장관님 답변은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겠다. 국가인권위원회 근무 경력이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답변이 어느 시점인가 군기 차원에서 바라보겠다.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닙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이제 국제 기준으로 가자. 자, 동성애자 인권도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한 거죠.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용입니다. 그 흥진호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영환 그 국방정보본부 본부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제가 그 말씀을 잘못하셨으면 수정할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31분에 그 북한 방송을 했고 39분에 정보사령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시급하지 않은 거라고 여겨가지고 8시 10분에 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에서는 55분인가 뉴스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39분에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장관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직보를 해야 되는데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뜨고 난 한참 있다가 장관이 보고를 받는 게 이게 과연 잘한 일이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 임무 외에 다른 게 뭐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셨습니까? 지금도? 8시 10분에 보고한 게 잘하셨냐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들으면 드는 거 듭니다만은 또 뭡니까 군인이?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안위가 정말 달려 있다면은 그렇겠지만 그 방송 내용 자체는 그대로 소환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북한 애들이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면 당연히 그 사실을 정보사령관이 자 그러면 정보사령관 일어나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바로 저 직속상관에게 직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정보사령관이
급한 거 둘이 입 맞추지 마시고요. 둘이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럼 정보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6시 31분에 그거를 사태를 파악하고서 8시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사령관한테 잘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이제 북한의 방송 공개 방송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단문으로 해서 메시지로 핸드폰으로 전파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전파 보고를 제가 39분에 받았습니다. 그게 보고를 한 거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어선들을 자,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고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걸로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잘못했으면 군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래, 그 중요한 사실을 연합뉴스 뜨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1시간 한 40분 있다가 장관이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할 도리입니까? 그건 우리 송 장관께서 아마 판단을 하시려고 믿기 때문에 두 분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경우와 틀린 게 과거에는 우리 한국 어선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루 정도 찾다가 못 찾으면은 언론에다가 이렇게 우리 어선 하나가 없어졌다, 납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게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도대체 6일이 지나도 모르고 있다가 북한에서 친절하게 어디로 와서 데리고 가라고 그때 그걸 잘했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3가지 여기 무선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소위 V패스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가 넘어가면은 통신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VHS 무선 통신 장비는 무전기지만은 비상시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GPS랑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SOS가 송신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는 인위적으로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1시간이나 쫓겨나가는데 도대체 SOS 신호 한번 안 눌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리를 한번 봐보세요. 대략 잡아가지고 한 500km를 북한 경비정 2대가 잡아가지고 500km를 끌고 갔는데 500km를 끌고 가는 동안에 대한민국 해군에서 500km를 우리나라 선박이 끌려가는데 몰랐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그 말씀에 그렇게 됐다면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돼 있는 사실을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김학용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보고 체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히 책임을 좀 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아침에 그 위원장님께서 딱 4차례 와가지고 7분으로 제한하시는 바람에 답변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셨는데, 김진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3권 통합에 대한 문제점하고 아까 방향을 얘기했어요. 예. 역시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국방위원을 4번 하셨습니다. 4번째입니다. 국방대학원도 나오시고. 아마 많은 배경지식까지 말씀드려서 장관님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군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국가의 안보 최종 목표는 전쟁 방지지요. 예. 그러면 공룡을 표범으로 만드셔야 표범이 제대로 할 텐데 표범을 만들려면 지금 공룡이 거의 암이 걸려 있어요. 역대 정권이 다 한 달 못 해가지고 조직만 느끼면 아마 장관님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조직만 커져 있어요. 이 문제를 아까 김빈표 의원님이 이제 합동성이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3군 통합을 위해서 제가 저거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고 국방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직을 슬림화해서 지금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굉장히 신속해질 수 있죠. 그렇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안 해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아니, 꼭 3권 통합을 해야만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3권 통합을 했을 때를 전제하고 물어보는 그렇지 않을 때도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얘기고. 예. 그 다음 병력 수급이 2023년 가면 절벽으로 문제가 심각하죠. 뭐.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첨단과학군 대비해서 미래전에 대비하고 주변 통일 후의 주변 위협까지도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면 전력 증강이 가능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다음에 현역 예비역 직업성도 다 보장할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돈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까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적인 결합이나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사관학교 통합하고 교육기관 다 통합하고 뭐 전투 근무 지원 다 통합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화학적인 결합이 됐을 때 합동성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장관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지금 그냥 주의구조, 상부 주의구조나 그냥 하고 이렇게 국방개혁을 끝내려고 그러는 저는 정말 염려스러워요. 지금 총장님들도 여기 다 오셨는데 3개 총장하고 장관이 이걸 해서 제대로 이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거 지금 이슈들이 많지만 이거에 전부 지금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자꾸 딜레이시키고 저는 사실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걸 시작해서 이미 늦어도 못할 걸로 제가 지금 보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이라도 이게 보고가 빠르고 늦음을 떠나서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밤잠 안 자고 이 문제를 좀 장관이 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장관이 벌써 초기하고 달라졌어요 좀. 아닙니다. 저는 네? 제가 문재인 생각하는 뭐 특보나 뭐 국방 개혁하고 저 남부실장한테 밀림을 당해서 그런지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정말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국회에서 힘을 실어 여기 국방위원님들 다 우군입니다. 지금 국회에 장관님 하시겠다면 법으로라도 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할 것 같으면 그냥 밀려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상부 주의고 좀 한다면 이거 개혁 하나만 하러 저는 생각돼요. 지금 구조만 더 복잡해서 의사결정만 어려워진다고 저는 봐요.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여기 총장님 세 분 있지만 장관님 뭐 이거 해서 역사적인 인물로 남으세요. 정말 이거 내가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쫓겨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1분 남으셨어요? 1분 남았어요. 사이버 이 부대를 지금 저 장관님이 무슨 뭐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말로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제도나 이 시스템은 상당히 잘 돼. 여기다 더 보완하고 확대만 시키면 북한은 얼마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장관님의 의지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오전에 의지가 안 돼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장관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정치에 개입되고 댓글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합참원 가서도 댓글 부대가 왜 장관 밑에 있느냐. 합참의장 밑으로 가야지. 이거 검토해 보시고 정말 장관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아까 정보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정통한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장관님은 취임한 이후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으실 거고 해군 총장 아마 마음에 있을 겁니다. 올해. 저는 총장 때는 안 받았습니다. 아니요. 이게 아니. 그리고 아닙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다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아닙니다가 아니요. 저는 받고 안 받고 이걸 지금 따지기 전에 이거 아니 군인들 돈 주는 데 좋죠. 이게 웃기는 얘기로 와이프 모르는 비자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따지고 싶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적폐 중에 적폐. 이것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는 지금 군 출신 입장에서 따져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정리하고 나가세요. 네, 김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장님, 혹시 살고 있는 집 언제 샀어요? 빨리, 뭐, 그걸 오래 생각하고 그래요. 저기, 병무청장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관사에 살고 있고, 저희 집은 용인 수지에 있습니다. 수지에. 장관님, 혹시 집 사실 때에 좀 뭐 가족들이나 사모님이나 뭐, 사모님은 다른 집에서 사자고 했는데, 장관님은 지금 사고 싶은 데를 뭐, 사고 또 우기고 그런 적 없었습니까? 혹시 가족들 간에 집 사고 할 때 그런 거 없었습니까? 현역 때 전역하면 아파트 하나 구하려고 해서 분양받은 거, 그래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요, 보통 이렇게 만약에 우리 장관님이나 청장님이 집을 살 때에 가족들이 사자고 한쪽에 안 사고
편리한 쪽에 사고 우겨가지고 저쪽을 샀으면은 한 2천만 원 남았을 건데 이쪽을 사서 한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청장님이 또 우리 장관님이 방사청 직원이라면요. 어떤 처벌을 받은지 아십니까? 장관님은 차관으로 강등되고 청장님은 차장으로 강등됩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정말 뇌물 하나 안 먹어도요. 지금 우리 방사청에 실질적인 바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정말 K2 전차 같은 경우는 안건 작성 부실로, 부장은 강등, 팀장은 정직 처분, 해상 작전 헬기 사업은 시험평가 문서 배임 방조로 구속 기소, KF-16 성능 개량은 사업 추진 방법 부적절로 해임 처분, 수리온 전력화 사업은 책임 결빙, 보안 전 전력화 재개 부적절로 강등당하고 수사 의뢰, 무인 정찰기 추락 관련 연구원 등은 67억 배상.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장관님, 내가 봤을 때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나셔도 우리 육해공군 참모총장님들이 정말 우리 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면 우리 전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ADD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일하면 죽고 일 안 하면 살고 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부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전부 그 부처에서 떠나고 싶어 하고 그 부서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처의 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휘관이라는 소리를 듣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일을 시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어루만져 줄지도 모르는 지휘관들이 무슨 지휘관입니까? 이런 거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해야 되고 국회 와서 호소하십시오.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방위원장 중심으로 해갖고 국회에다가 이 방위사업 선진화 특위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 산하에다 범정부 방위사업 혁신추진단을 구성해갖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꼴이 어디 있습니까? 돈 한 푼 안 받고도 항상 비리 부처의 비리 직원으로 이런 식으로 취급받게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은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챙기십시오, 이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SCM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불만입니다. 사실상 이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SCM 결과 성공했다고 하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고 이렇게 굳이 전략상으로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었는가? 탄도 중량 해제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고사하고 실무 추진단 구성 합의 하나도 못하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을 때 핵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 하나도 없고 하필 요 시점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다 이번에는 미래사령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하부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권 전환하고 삼척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첨단 무기를 언제까지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어떻게 이양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무기구 하나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리고 아까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것도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2015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사드 배치로 굳이 임시 배치라고 그 몇 개 안 되는 조항에다가 이렇게까지 못을 박을 필요가 있었는가?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이것은 참 애는 많이 쓰셨지만은 국민들에게 어떤 안도감도 못 줬고 자존감도 못 줬고 새로운 것도 신뢰도 북의 억제 효과도 없는 저는 오무회담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흥진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이것 갖고 우리 용사들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맞습니다. 굉장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과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지금 오늘 뒤늦게 보고됐는데 해경에서는요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어요. 청와대에다 안보실에다 보고 있으면 이거 대통령께도 틀림없이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밑으로 아마 대북 접촉을 통해 가지고 조용히 데리고 와서 안 다치고 데리고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국민들로 봐서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니까 정말 안 당하고 전혀 우리 용사들이 다칠 필요도 없고 징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키운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밝혀질지 한번 두고 봅시다만은 틀림없이 대통령도 알으셨고 안보실에도 알으셨었고 이 문제를 조용하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물밑 대북 접촉을 했었었고 그 접촉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잘 데리고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가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질의할 때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께서 상군 통합 등 합동성 강화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장관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국방개혁의 방향 그러면 크게 봐서 정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지나치게 육군에 편중된 군 구조를 해공군을 육성해서 균형 있게 만든다.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병력 위주의 이 군대를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꿔서 네, 가기 위해서는 부사관을 늘리고 그 징병제에 의한 의무 복무 기간은 줄여나간다. 네. 그런 것이 하나의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국방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합동성 강화. 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어떻게 국방력을 강화하고 특히 합동성 강화에 4차 산업혁명에 새로이 발전된 그 초진영 초연결로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 네 가지가 큰 맞습니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나갈 방향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합동성 강화 문제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육해공군 사령부도 가보고 뭐 예하 부대도 가보고 하면서 많은 우리 국방위원들이 공감을 했던 것이 현재 우리 군이 평시 관리 위주 운영에 치우치다 보니까 육해공군공이 조직 운영이 좀 경직되고 기능과 조직이 중복되고 비대화되고 합동성이 취약하다 이거죠. 그런데 북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이 배가 되는데 여기에 좀 이 삼축 체계부터 합동 전략과 작전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합참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만 전작권의 그 이전에 따르는 가장 전제적인 조건이 이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때 육군 위주로 이루어진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진 합참이 해전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고 그때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촉발됐었죠.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각 학년별로 2주씩 육해 공사를 돌면서 체험, 견학, 단합대회 이게 전부란 말이죠. 이게 합동성 강화의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관학교 통합을 가기 전에 3군을 통합하기 이전에 먼저 장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가진 장교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이걸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다. 그래 1단계로는 각 군 사관생도들이 다른 군의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몇 학점이라도 필수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이수하고 해야 졸업하도록 그걸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합동교육을 통해서 육해공군의 서로 이해관계를 넓혀가면서 상군 통합을 위한 국방개혁안이 서로 연계돼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대학교 가면은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는데 전공 과목 분야는 학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각 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교양 과목에서는 그건 가능하지만 그것은 교양 과목이라는 것은 군인의 기초 소양권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는 그 3군을 통합하는 전 단계로서 장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초급 장교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상군 통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삼축이라든가 이 합참의 작전 같은 것도 그래야 기능적으로 잘 결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육해공군 따로따로 사관학교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에 대해서 한번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16개 전술 항공작전기지 이 문제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군 비행장 중에서
10전투 비행단,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10전투 비행단 안전거리 위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특히 최근에 언론에 보면 수원 비행장에 있는 미군 탄약고에 열화 우라늄탄이 133만 발이나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안전거리 위반이다. 그래서 만일 사고가 나면 우라늄에 노출된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 비행장으로부터 불과 10여 킬로 내에 40만 명이 제2동탄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한미 연합으로 탄약을 절차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폭발 위험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약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고 오래 두면 그 자체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전거리를 법상 지정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비행장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수원 비행장은 지금 그럴 땅이 없어요. 네, 추가적인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이 전투 비행단을 포함해서 대도시에 있는 공공항 이전이 국민의 생명 자산 그리고 군의 공군력의 강화, 실무장 기동 훈련을 대도시에 있는 비행장 지난 20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의 드립니다.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앞에서 우리 이철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흥진호 북한에 납북된 것과 관련해서 이게 1차적으로 해경이 행적을 추적할 책임이 있고 해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일단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서 이 장소가 대화태어장 부근이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해군이 탐지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 그런 건가요? 이게 해군이 북한의 잠수함을 포함한 군함들의 이동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계속 추적 감시하고 그러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역에서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적의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박의 이동 행적을 추적 감시해야 될 1차적 책임이 해군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당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인터넷을 탁 키면 항상 탑 뉴스는 국방 관련한 것입니다. 북한 문제, 한미 연합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국방 관련한 문제. 그만큼 가장 핫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뒤에 우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군 사령관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잠도 주력하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강인하게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고 국민이 예상과 정책과 신뢰로 지원하고 있으니 나라를 지키는데 확실하게 매진해 주셔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지난번 사드 문제로 한중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국방부 장관께 격려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중 사드 문제 해빙 조짐,
중국 군부 국방부 장관 회담 때 오해 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중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긴장했던 부분에서 많은 해빙 무드가 나오고 각 부처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떠나갔던 요커가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진다라고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방부 회담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것은 국민이 바로 뒤에 계신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청 보고에서도 받았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그 미사일을 요격해서 공중에서 터뜨리면 우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셈, 철매2 북에서 5발 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5발을 요격했는데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그린파인 레이더, 엠셈, 엘셈, 즉 상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리 중고도 요격 미사일 정도의 미사일들이 잘못하면 전력 양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사고하시고 그리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방어에서 이제 공격으로 나가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국방, 국방 자주권, 국방 주권 개념 속에서 준비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가 얼마나 센가 한번 볼까요? 이번 10월 15일경에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를 해킹하고 있고 우리 군 작전망이 해킹당하고 있고 엄청난 사이버전이죠. 마약이지 안 팔아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 국방통합데이터 센터가 해킹당해서 1,500만 쪽 분량의 데이터를 뺏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이버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인가. 이작사를 갔습니다. 이작사에서도 사이버 대책, 사이버 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지원을 이야기하고 왔는데 향후 북의 이 사이버 전에 대비한 우리 사이버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철매 그 얘기는 중단된 게 아니고요. 더 나은 방안, 제한된 예산 갖고 그걸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이버는 지금 지탄이 대상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전략사령부 예하에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는데 전략사령부만큼 키우는 것이 지금 사이버 대책 그 사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CM 때 그 사이버에 대한 그 정보를 교류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이버는 정치 개입하는 것을 확실히 차단하고 확실하게 키울 예정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예. 외교부 장관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에 그 여러 가지 강화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로 어떤 군사적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 성을 쌓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국방 태세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향후에 우리 위협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기 체계는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 이것을 그 관련국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존경하는 백승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전부 다 국익을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예. 그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오전에 제기했던 홍진호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태세, 전비태세에 검열단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사실관계 쭉 며칠 동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해군 작전사가 전파를 받고 그 수색 활동과 이런 협력 체제는 잘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밝히는데 또 전비태세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징계를 위한 전비태세가 아니고 교훈을 얻고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어선이 납포되고 또 국민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몰랐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교훈을 찾는데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해군 작전사 가서 전비태세 검열하고 징계를 목적으로. 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고요. 추가로 지금 제가 이게 안 보이는데 이 해경의 1차 상황 보고서, 군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상황 보고서가 지금 이게 좀 공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10월 22일 08시 2분 20초에 이 상황 보고서를 다 발송한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일함대하고 해군 작전사는 부산에 있는데 다 보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고를 안 했는가 하는데 제가 지금 구도로 보고받기로는 그런 사안들이 그 위치 모르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을 많이 있어가지고 작전사령관은 이거는 그런 종류의 한 건이다 하고서 합참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참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청와대에도 총리실에까지 다 보고가 되는 사안, 국정원에도 보고가 되고 하는데 하필 가장 중요한 군부대의 지휘계통에 보고가 안 된다? 이것은 어느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군이라고 한다면은 해군 작전사에 이제 해경에서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 작전사가 지휘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진상을 좀 규명해야 되겠다. 지금 댓글들 올라오는 게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혼란스러워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에? 뭐 이게 나라냐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에?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군 당국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미신쩍 가서 지금 전 밑에서 검열실장을 보내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과 해군 참모총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진위부터 좀 확인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일부 개선사항으로는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장관님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많은 보고를 접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고가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고를 받았는데 잊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8시 10분에요. 정보본부에서 언론에 그거를 확인해갖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8시 10분. 며칠? 27일이죠. 그럼 언론에 난 걸 보고 최초 보고를 받아줬다? 그렇습니다.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끝났어요? 네. 추가 질의 또 해주시면 됩니다.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홍진호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8시 10분에, 27일 8시 10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죠? 네.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정보사령관인가 누구 말씀하시면 정보본부를 통해서 장관님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걸 언론에 난 걸 보고했다고요? 그때 이미 언론에 났습니까? 정보본부에서는 언론에 나는 그 TV를 쭉 확인하고요. 네. 그걸 수집해갖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난 걸 보고했다고요? 예. 그걸 보고라고 합니까? 그러면 언론에 난 거를? 지금 누가 보고하신지 일어나 보세요. 방송에 나간 거를 장관님한테 보고한 거예요?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아니, 왜 하느냐고만 대답해 보세요. 정보사에서 공개 정보단에서 수집한 북한 방송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송 내용을 보고한 것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그런데 상태죠. 그 시간대 제가 보고한 그 시간대는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한 거죠. 국내 방송에 나가기 전에는 보고가 돼야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국내 방송에 나가는 걸 뭐 보고할 거 뭐 있어요? 방송 보고 알면 되지. 참 답답한 그게 거예요. 지금 조중통해서 보도가 되면은 그것은 공개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연합뉴스 같은 데 거의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아니 최소한 그보다는 빨리 가야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됐어요. 예. 그걸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우길 일입니까 그게? 군 정부 당국이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언론보다는 먼저 저 장관한테 보고가 돼야지. 예, 그것은 맞는데. 됐어요. 그거 맞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나 참 답답하네. 자, 장관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민간어선을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조업통제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해양경찰입니다. 해경이잖아요. 그 해경이 책임을 지고 개통을 통해서 다 보고를 한 거죠. 예. 상황 통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군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능을 한 거죠. 일부 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부족한 게 뭔지를 장관님이 지금 검열단을 보태서 보내서 체크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 이거는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경계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계는 해경이 하는 거지 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말씀한 이철희 의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죠. 그러나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 군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보면 대화태 의장이라는 데가 NLL하고도 지금 한참 떨어져 있고 이른바 MCA? 북한 상선 통제구역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부터 상당히 좀 벗어나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군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데잖아요. 아니 공해상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왕래를 하는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지적당할 건 지적당하더라도 지적당하지 않아도 일까지 책임지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납포인지 뭔지 뭐 납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예. 어쨌든 북한에 억류됐다가 며칠 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그게 해군 작전사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은 그런 것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아니 좀- 제 말씀은 예. 지금처럼 아예 북한한테 납포가 됐다가 납치든지 뭐든 북한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냐 이 말이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거에 그런 경우에 과거 정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죠?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09년에도 있었고 10년에도 2010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 그때 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 당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경은 뭘 하고 군은 뭐 하고 하는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있으면 안 될 일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면 지금도 아닌 거고 그때도 왕왕 있었으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말씀을 예, 예. 해주셔도 좋겠고요. 하나만 더 저는 군에서 이 동성애자가 동성애 자녀 아니냐를 따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동성애 행위를 통해서 동료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동성애냐 이성애자를 구분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인권 침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아까 하시겠다 그러던데?
본래 법률적으로는 동성애자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행위가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행위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대장이나 초간부들이 그런 걸 파악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를 파악하는 게 그건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철희 의원님. 이게 성공기가 제대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 보면 이런 법률이 꽤 있었거든요. 예. 여군이 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좀 늘었는데 어쨌든 군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여군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자살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 군인과 여성 군인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각차가 있는 거죠. 이 측면에서는 좀 규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영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군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 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예. 장관님께서도 지난 국감 때 군영법 92조 6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내 최대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군 동성애자들이 올린 글을 보면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군은 현재 군 내 동성애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 숫자로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은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성애자 군에서 현황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가해자로서 범법 행위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병사들 피해자로서 어떤 그 성추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군지를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특히 이제 군에 신병이 이렇게 전역을 와서 부대 생활을 하면서 야외 훈련을 나가게 되는데, 선임병이 고참병이 동성애인지도 모르고 야외 수경을 2인용 텐트에서 같이 잔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은 정말 아들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군 내에서는 반드시 동성애자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국방부 국정감사 때 제가 군 급식용 쌀에 이 허용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할 때는 일부 농창에서 가져온 쌀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전군의 급양대 쌀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보건복지관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 의원님께서 했던 것은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뽑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갖고 다 되면은 의원님께 보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한 3개 농창에서 다시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지 않았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 병력들이 먹고 있는 이 쌀, 예. 건강관리와 전투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하루 3끼를 주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있는 쌀, 문제가 있었다면은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체 신속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 한 2주 이상 이렇게 지냈는데 파악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가. 지금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검사토록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주 이상 이렇게 걸리면은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략물자 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8명, 14년에 16명. 그런데 금년도 8월까지 126명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는 이 현황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우리의 전략물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반출된다면 우리 군에 입게 될 피해, 또 이러한 물자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갖게 될는지 장관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 진료의사를 보고 저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하나는 전략물자를 확실히 해서 통제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풀어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방사청장님. 네. 예. 이 불법 밀 반출이 우리 방위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도 해야 되고 관련된 수사 정보기관들하고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불법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처벌을 굉장히 좀 높여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걸 의원님 지금 안 계셔가지고요. 예. 지금 막 기사가 떴는데, 장관님이 이제 흥진호, 연락 두절, 납포 이런 경위를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또 해군 참모총장도 같은 답변을 국회에서 했는데, 그 보고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고가. 지금 해경발 기사가 좀 떴어요. 그래서 해경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적확한 조치들을 다 취한 겁니다. 해경은. 그러니까 21일 오후 22시 19분 수협중앙의 어업정보국으로부터 391 흥진호가 연락이 닿지 않는 통보를 받고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정확 수색에 들어갔고 이후 52분 만에 오후 11시 11분 이런 내용을 해군 일함대 사령부에 전파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는 동해의 경비를 맡고 있는데 조난과 전복 등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해경의 보고를 받은 해경 본청이 이튿날인 22일 오전 8시 2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겠죠. 총리실, 해수부, 국가정보원, 해군 작전사령부 등 관계부처에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군의 항공수색 통신사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에도 전화와 공문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관님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는데 잠시 잊으신 건 아닌지, 어떻게 보고가 장관에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적시하면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해경은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저 중요한 전비 퇴치보다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전비 퇴치 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서 차관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CM 관련된 걸 제가 점검을 다 읽어봤습니다. 쭉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NPR 태세에 관해서도 의논 항도서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NPR 태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했을 경우에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CM에서 지금 오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NL 관련해서 조금 예년과 달라요. 우리 장관님이 강조를 하고 미국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이런 표현이고 이전의 표현들은 대개가 NLL 관련해서는 양국의 장관은 주어가 양국 장관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 중요성을 언급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형태인데 9월 23일 날 괌에서 B&B 폭격기가
전개를 할 때 장관님 그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NLL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미 해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해는 준수하지만 그의 제한은 안 받으려고 하는 작전을 항상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과 또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견해차가 좀 있었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견해차 그리고 그 9월 23일 날 미국의 BNB가 전개할 때 장관님 공군총장님하고 의논 있었습니까? 공군총장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합참의장하고는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건 군용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사항은 오늘 이 홍진호 사건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육군총장, 예, 해군총장, 공군총장이 뭐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일반 국민 인식과 법령체계가 달라서 상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에 개편을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예. 국방부에서도 개혁과제로 잡아놨어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당연히 지금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SCM 관련해서 미래사 창설 문제와 관련해서 예. 합의를 못 이뤘죠. 합의를 못 이룬 게 아니고요. 더 발전시키자고 한 얘기입니다. 금년에 이루고자 했던 합의 문안에 합의가 안 된 걸로 언론도 다 보도가 났는데 장관님 이제는 정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합의를 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원래 기존에 연구되었던 안에대 드래프트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더 연구하자고 나왔죠. 아닌데 그게 합의를 못한 겁니다. 그건 제가 제기한 겁니다. 예.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이제 방사청인데요. 그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 두 가지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체상금 문제. 네. 정권도 바뀌었고 또 국방정책, 방위사업 정책이 좀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체상금 문제가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순기능이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 전개 과정에서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좀 누적되어 있어서 지금 관련된 업체나 기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한번 종합 점검을 해서 이 지체상금 문제를 어떻게 털어줄 거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네. 새로운 문재인 정부하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육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진노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놓고 개별 단위로 이걸 좀 덜어줄 거냐 면제할 거냐 이게 개별 이 소송이나 무슨 뭐 법적 제기를 하는 걸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합리적으로 한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관련된 제도를 네. 보완 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제도 자체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지체된 이유가 보면 사실은 단순히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꽤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국가 기관의 책임을 또 인정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지금까지 누적된 지상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어떻게 털고 어떻게 경감해 줄 거냐는 문제가 중요한 그 면제와 정책적 관련된 과제가 기준, 되겠습니다. 예, 면제와 관련된 네. 기준도 있긴 한데 또 이번 좀 더 국감에서 문제가 또 제기된 게 이제 결국은 국산화 명품 무기 개발 관련해서 K2 전차와 수리온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됐는데 네네. 그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국산화는 국산화대로 진전을 시키면서도 전력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발휘될 필요가 있다. 좀 네. 지적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봤더니 실제로 이 수리온과 K2는 앞으로도 상당히 해외 수출, 해외 진출이 굉장히 가능한 아주 우수한 무기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내적인 요인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예측 가능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해외 수출도 또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돕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미군 같은 경우도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2025년까지 이제 미군이 쓰고 있는 전력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시에 자체 활용 가능한 그런 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상전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게 이제 의무화돼 있어요. 몇 년도까지 몇 %. 근데 이게 군사시설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유사시 전력 확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 국방부 직원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요번에 사드 갈 때 그 골프장에 반 정도는 빈 공터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걸 검토해보자 해서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그 병사들이 묵고 있는 주둔지에 낙사라든가 또 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위에 요즘은 보면 예, 예. 공공기관이 다 주차장 위에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낙사의 옥상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런 거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보셔서 이걸 군이 또 활용한다면 훨씬 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군 사례를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도입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농해수위 김영건하고 토론을 같이 했는데 민북 지역 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있는 지역에 이 군 진지들 작전 진지들을 하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진지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쓰다가 버리고 난 이제 구 진지 지역이 그냥 훼손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림청을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예산도 되고 복구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산사태로 이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주로 주둔하는 군인과 거기로 활용하는 농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민통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범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원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는 62% 정도만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중징계 받은 경우는 이 원스트라이크 제대로 관철을 해야 성범죄가 줄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상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이 성범죄에서는 특히 그 예의를 제하고는 너무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그걸 원칙대로만 해야만